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그러졌다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사람들이 공공장소 모이면서 좀 확장됐잖아요. 그래도 마스크 안 끼는 사람들 보면 좀 괜히 조심스럽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노래방 등 실내 밀폐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감염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목격되고 있어서 이번 주말을 상당히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지급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걱정 속에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고3 등교가 코앞인데 학생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문을 연 공공시설들은 언제 다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맞춰 석 달 만에 문을 연 공공도서관. 주민들은 이제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그러졌다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사람들이 공공장소 모이면서 좀 확장됐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오는 길에서도 마스크 안 끼는 사람들 보면 좀 괜히 조심스럽고. 전국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2, 3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도서관 부분 개관은 유지하지만 열람실 이용 등 운영 확대는 잠정 연기했습니다. 19일 때는 그 열람실도 개방하고 자료실에서도 앉아서 책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집 이태원 생기면서 그거는 연기됐어요.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인천의 한 학원 강사를 통해 학생들이 잇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치면 그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다니는 수학 학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쫙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방역 당국은 학원가의 온라인 수업을 권고하고 이번 주말 학원가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5일 정오 기준 153명으로 늘었고 이 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87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가 비상인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천에 이어 은평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태원 클럽 등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가슴 졸였던 이번 주. 서울시는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심다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1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25명인데요. 이 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83명입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무려 13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83명 중에서 실제로 클럽에 가서 감염된 사례가 61명이고요. 이제 2차 접촉,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 사례가 22명입니다. 네, 지금 이태원 클럽발 이 확진자가 2차, 3차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는 이 클럽에 방문한 사람 그리고 그 동거인이 감염이 된 바가 있고 네. 은평구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관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은평구민입니다. 이 관광경찰대는 홍대와 이태원, 명동, 동대문에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 A씨는 이 센터들에서 순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태원과 홍대 등에서 이제 막 감염자가 계속 나올 때 그 일대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예. 15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시의 오전 10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홍대 주점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14일에 홍대 주점을 방문했던 5명이죠. 확진자가 5명 발생했는데 네. 이들이 뭐 이태원이나 해외를 방문했던 이력이 없어서 그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좀 오리무중이었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태원 클럽과 연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서울시는 원래는 뭐 이태원이나 뭐 해외 방문 이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일행 5명이 홍대에 방문했던 일행 5명이 이태원 클럽발 2, 3차 감염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홍대 주점을 방문한 강서구 확진자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는 이태원 클럽에는 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A씨가 이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관악구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A씨와 B씨는 노래방을 뭐 같이 일행으로 간 건 아니지만 3분 간격으로 같은 방을 나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 B씨가 이제 홍대 주점을 4명과 함께 갔고 이 4명이 B씨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 서울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들을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태원 클럽부터 시작을 해서 홍대 주점 그리고 방금 짚어봤던 코인 노래방까지 예. 거의 다 지금 유흥과 관련된 시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좀 이런 밀접 접촉 시설,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노래방이나 PC방, 클럽 등에 대한 이런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뭐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지원금도 주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제 서울시는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실내 밀폐 이용 시설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그리고 가게 된다면 꼭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 서울시 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감염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목격되고 있어서 이번 주말을 상당히 그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노래방 사례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시민들은 그 유흥 시설, 노래방, PC방 등 사람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서울시 측의 당부 말씀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 좀 심상치 않았는데 여전히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인 만큼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세척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말했던 이 실내 밀폐 시설들의 이용을 좀 자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실제로 가게마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원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상점의 손님들이 늘었는지 또 실제 매출에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상인분들 어떤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직 시행 초기라서 체감은 좀 이른감이 있고요. 하지만 뭐 개별적으로 먼저 진행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쓰는 것인지 일반 카드로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분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손님이 늘었다는 그런 추세라는 것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전언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확진자 증가가 좀 주춤하던 분위기여서 이번 확산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이태원 클럽 그 사태로 인해서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지역 감염자가 10명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계약도 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소상공인들이 여겼는데 지금은 이태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확산되는 것을 보이고 있어서 그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크게 줄어들 것 같은 이런 또 불안함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손님이 좀 늘어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차별 요금을 받아서 논란이 있었죠. 연합회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자 회장 명의로 담화문을 냈습니다. 긴급 재난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는 소상공인 업소를 애용하기를 호소했고요. 소상공인에게는 차별 없는 차별 요금 없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예. 극히 일부의 차별 요금이 사회적으로 준평된 측면도 있는데요.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업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활용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재난지원금 활용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잖아요. 상인분들께서도 본인이 운영하는 상점 내 방역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자율 방역을 실천하고 계시는 상황인지요? 네, 그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지자체마다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자율방역을 직접 나서고 있고요. 예. 그 자율방역단을 조직하여 거리마다, 가게마다 방역의 최전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종식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소상공인의 피해가 그치고 경기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율방역의 최전선에 앞장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합회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같이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가장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경고성, 이런 안전한 경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및 재정의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재난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자금을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융통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에도 소상공인 대출에 있어서 여러 군데를 걸쳐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기간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이 피해가 소상공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 피해라고 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이 필요한데요. 예.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상호 신뢰와 인정을 토대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으로 인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는 이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임정옥 양천구 의원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대출을 해주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극저신용자 긴급 대출 사업 예산 편성을 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렵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인 건가요?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위기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쁜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금융소외계층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에 속하는 저신용자 15,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자 중에서 최근 3년간 대부업에서조차 대출 거절 경험을 한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출 거절 경험자 중 66%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는 대출자 중 24%가 7에서 10등급 저신용층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양천형 극저신용자 긴급대출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행정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분들을 극저신용자라고 하는데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게 대출 심사 없이 신청 이틀 후에 50만 원, 대출 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후 300만 원을 연 1% 이자로 대출해 주는데 1차 접수 결과 50만 원 무심사 대출은 총 3만 4,355명, 300만 원 심사 대출은 총 7,312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4월 7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1%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천구 인구 46만여 명에 단순 대입하면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는 약 4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은행권 등의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또 고리의 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심사 없이 50만 원을 연 1%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의견은 아직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위기에 내몰린 양천 구민을 위한 대책이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소상공인들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요. 제안하신 사업들 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단골집에 가서 미리 결제하고 다음에 또 방문하는 가치에서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골목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아주 성공적인 캠페인입니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하고 있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양천구 관내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정옥 양천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바로 기부 사연인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증산시장에서 40년째 채소를 팔면서 세 딸을 키운 유영세 할머니입니다.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유 할머니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며 정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40만 원 중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은평구가 관내 모든 아동에게 놀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은평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플랫폼을 활용해
놀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역 내 아동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